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다세 코디네이터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제2강 상생마을의 이해라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리는 뭐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나 빼고. 너무하네. 아니 저번 주에 1강 끝나고 가실 때 이제 안 하신다고 하고 가셨잖아요. 포기하신다고. 저 강의 열심히 듣고 수료 좀 받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누가 포기를 해? 전 포기를 몰라요. 포기 뭐야? 뭐 배추 썰 때 쓰는 거야? 뭐야? 나 포기를 몰라요. 지금 포기한다 하시길래 저 혼자 진행하려 했죠. 전혀 포기를 모르고 제가 왜 늦었냐면은 이것저것 좀 챙겨오려고 그래요. 못 챙겨오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뭘 갖고 왔냐면은 열정, 마음가짐, 용기 이런 거. 뭐예요?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좀 떨어져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가짐과 열정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쵸. 거 저는 정말 좋은 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상생마을 도시재생 대학을 듣는 주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열정을 꼭 구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 강의를 들으려면은 또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 그래서 머리 잘 돌아가야죠. 든든하게 제가 아침부터 그거 하나 챙겨 먹고 왔어요. 뭐 드시고 오셨어요? 그거 그게 뭔데요? 나이 1살 든든하게 제가 챙겨 먹고 왔습니다. 혼자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지금 음매한 게 올해가 소띠해라서 그런 거예요? 2021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소띠에. 근데 오늘 돼지띠처럼 입고 오셨네요. 핑크돼지. 핑크돼지. 좀 훈훈하네요. 그렇죠. 네, 훈훈하다. 네. 네, 훈훈하다. 네. 올해 2021년 도시재생대학도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새해니까 새해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좋죠. 인사드려야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나만 바보예요? 네? 절을 해야지. 전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럼- 깜짝 놀랐어. 이거 부셔져요. 하실 거면 얘기를 해서 말리든가. 왜 올라가게 내비뒀어? 웃긴 양반이네 양반. 하여튼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부터 도시재생대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뻘치네. 네. 저는 안 뻘쭘해요.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상생마을 주민분들이 두 분이 누구신지 모를 것 같아요. 두 분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상생마을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장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형렬입니다. 아까 다슬 코디님도 그렇지만 이 코디라는 거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총괄이잖아요, 그죠? 총괄 코디네이터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우리 상생마을 안에 현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 지원센터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 지원 조직 안에는 코디네이터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과거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리적인 그런 개선 사업을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거에 의하면 사회 경제 이제 문화적인 이런 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경제 문화적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행정,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획 업무를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를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아까부터 좀 무시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런 코디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센터장은 주민과 센터, 그다음에 행정 간의 조정자 역할, 그다음에 그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돕고 또 총괄 코디님과 항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고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코디들과 해서 센터 운영을 잘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 설명 다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상생마을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상생마을은 대체 왜 쇠퇴를 한 걸까요?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흔히 알기로는 좀 어려운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상생마을은 선택이 됐을까요? 이제 여기 두 분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셔서 그쵸. 이제 주로 이제 신도시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화가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화는 도시화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죠. 그래서 여기 인천 지역도 이제 서울 이제 근교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97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라고 하면 지금 2020년이니까 50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어졌던 그러한 이제 건물들이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노후화가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재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50년이면은 저희 아버지 나이시네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저층 주거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저층 주거단지를 이제 지원하는 게 바로 주거지 지원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거지 지원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근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재생 사업이 유형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상생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지원형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서 공무원에 지원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 그리고 2017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4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센터장님이 계속 손도 계속 만지시고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나도 긴장돼. 다음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예. 질문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상생마을이 그 이름이 이 왜 상생마을인가요? 상생마을은 이제 이 지역에 SK 석유화학이 생기는 바람에 아주 4, 5년 동안 치열한 주민 간의 데모가 있었어요. 서울역, SK 본사, 그다음에 인천시청 앞, 그다음에 SK 정문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전국 최초로 SK 기업과 주민 간의 허가가 났죠. 그래서 상생하고 잘 이렇게 주민 간에 협조를 해서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어쨌든 쟁취를 한 거네요. 그렇죠. 쟁취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그러니까 이제 제한 공모를 냈을 때 그 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기업하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을 같이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한자인 거죠, 상생. 그리고 그렇죠. 서로 상자에 살생. 야, 서로 상자에. 상생마을.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각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건 이렇게 중요하네요. 질문을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생마을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상생마을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방향을 갖고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프라 개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된 집도 있고, 또 3, 40년 이상 다 최소화 됐으니까 이제 노후된 집들을 이제 수리해주는 집수리 사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환경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코디네이터들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사업 해가지고 이제 3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 사업, 그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우리가 건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공방을 건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이제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도로를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도 있고, 또 부족한 이제 오래된 도시들 가보면 되게 큰 문제들이 환경 문제도 있지만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차장도 그 여유 부지, 유유 부지는 사실 없는데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은 각자의 이제 그 집들을 경관적으로 봤을 때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은 이 안에서 이제 저희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의 이제 고충도 들어주면서 또 주민분들의 고충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거의 이장님급인 거네요. 그쵸. 이제 맞습니다. 마을에 네. 거의 이제 마당말이세요. 또 야.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여기서 오래 거주하셨죠? 여기서 한 30년 이상 살았죠. 여기서만 사신 게 예, 예. 30년이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근처의 소문을 다 안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분들이 어떤 이야기로 이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민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많은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막 돈이 나오냐 이런 그런 기대를 했고 뭔가 변화되기를 많이 바랬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은 변화는 없지만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도로 개선 사업, 그다음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 이런 것들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있고 또 주민들이 또 역량 강화 사업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서서히 좋아지지 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오, 또 잘했다는 그런 소문은 들리시나요? 그렇죠.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다 깨끗하고 좋다 이런 사업이. 그래서 거의 뭐 100% 정도 지원한 것 같아요. 3차까지 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봤는데 하고 나니까 참그 10% 좌우담이라는 게 이건 뭐 좋은 사업 아닙니까? 과거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이렇게 헐고 펜스를 쳐놓고 네. 그 근거를 싹 없애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서울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최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의 주거의 구조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잘 해서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연속선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재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밀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또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거기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익숙해 계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저층 주거지가 주거의 그 환경으로 보면은 아파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나가느냐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일 것 같아요. 선진국은 이제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훨씬 30년 전에 앞서서 이제 했던 거고 우리는 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지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수요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빨리 지으려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높이 올리는 수직적 개발 방식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데 좀 마당도 좀 있고 그리고 가까운데 가서 물건도 좀 살 수 있고 그리고 주차도 좀 하기 좀 편리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데 더 좋은 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내년에는 이제 그
수프적인 것은 이제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조지재생대학을 다시 강의도 해서 재생대학교. 재생대학.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거 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상생발전소도 또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반찬거리 뭐 이렇게 그 음식 솜씨 자랑도 하고 학생들과 대학생들 간의 1대1 그 맞춤형 교육도 좀 실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센터장님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점이 이제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이쪽 지역에는 이제 주민들의 이제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아, 갈등 해소책이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네. 또 행정과 주민 간에 좀 보이지 않게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집집마다 그런 걸 이해를 시키고 찾아다니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크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죠? 맞아요. 누군가를 설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4,000명 정도가 사세요. 4,000명을 다 설득을 이쪽에 해야 지금 되는 4,000명이나.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총괄 코디네이터님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단순했잖아요. 어떤 영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의하는 지역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 행정에서 그걸 이렇게 관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민하고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거 안에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10명 있으면 10명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같이 이제 의견을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역을 뭘 하나 결정을 할 때도 의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현장 지원센터가 이번 그 도시생 뉴딜 사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이제 행정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간 걸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면 지금 이게 시국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우리도 이제 상생마을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면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대면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온택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방식들을 어렵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도 그런 그 기획의 그 맞아요.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에 이제 비대면 교육을 또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반응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 반응이 좋고 거기에 또 잘 적응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젊은 그 바람에 그런 영향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고. 젊은 층이 관심을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생마을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창에다가 이렇게 상생마을을 치면은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늘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래서 좋네요. 온택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고 집수리를 했으면 바로바로 사진 찍어서 올려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도 또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소통을 나름대로 어렵지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해볼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상생마을의 포인트.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빠밤. 그 원도심권의 주차장이 심각한데 114대라는 주차 공간이 크게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공방도 여러 개가 생겨서 또 주민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고 청년 창업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 주민분들의 포인트 없으신가요? 저 이거 도시재생대학 들어주시는 그 주민분들의 포인트 주민들의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 좀 바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바램이라도 말씀해 지금 주시죠. 이제 4년 동안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실은 도시를 바꿔나가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에요. 물론 옛날처럼 다 부시고 건물을 짓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금방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 방식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같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걸 의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이 많지 않죠. 그쵸. 그래서 4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 주민들한테도 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 해당 지역을 계획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나중에 막 강의를 또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코디네이터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갖고 정말 그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이 지역에서의 또 수익을 뭐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같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조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 자치회 같은 조직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4년 뒤에는 센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왜요? 왜냐하면 현장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현장이 그 사업 기간이 끝나면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 받아서 이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여기 그 우리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는데 그 안에 한 30% 정도가 주민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소통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회의도 하시고 어떤 잔치가 있으면 잔치도 하시고 또 마당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 마당에 나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뭐 벼룩시장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좋은데요, 그런 거는? 뭐 마당 좋죠. 그 놀이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저희 총괄 코디네이터님께서 그 녹지과에 가서 뭐 법적인 거를 말씀하셨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쵸? 네, 정말 뭐예요? 멋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 자랑되는 것 같아요. 자랑은 절대 아니고 지금 여기 SK 그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큰 이제 여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맞은편이 이제 상생마을이에요. 그 중간에 이 완충 녹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완충 녹지는 뭐냐면 이제 공장하고 주거 지역의 경계를 두고서 하나의 어떤 필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도시계획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능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충 녹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녹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녹지 기능에다가 건물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녹지니까 녹지로서 지키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옥상 녹화라든지 벽면 녹화라든지 철저하게 녹지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아마 이맘때쯤이 되면 준공이 될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아마 녹지가하고 협의하시는 분들도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자신감. 이게 바로 저희 센터의 자신감입니다.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만큼 정말 잘한 것 같다 생각 드시는 거? 하여튼 뭐 그동안에 주민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많이 완화가 됐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고 계세요. 아니 추우세요? 근데 심지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엄청 준비하셨어요 지금. 네. 나한테는 저런 준비도 안 시켜줬는데. 근데 갑자기 또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이미지가 너무 푸근하고 또 좋으셔서 질문하세요 또.
대체 뭘 잘했는지 네.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막 용두사미. 전문용어 나왔어요. 가서 이렇게 용두사미. 무지무지 되는 것보다 처음은 되게 어려웠어요. 정말 여기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회의하고 할 때는 목소리도 크고 서로 이제 왜냐하면 이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차분해지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지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건이 있습니까 또. 공방 사건이라고. 공방 사건. 굉장히 흥분한데. 공방 사건. 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공방 사건은 뭔가요? 공방 사건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처음에 이제 1호 공방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호 공방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 헐고서 이제 새로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헐다 보니까 그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럼 비용 같은 거는? 그 비용이 어떻게 더 들었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보면 행정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소통을 그럴 통해서 수 있어요. 이해시키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한 걸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야, 다행이네요. 2호 공방도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1호 공방하고 2호 공방이 그 생겨나는 그 위치를 보면 그게 이제 우연인데 뭐 이렇게 인접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접돼 있는 그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원래 70년대 이전부터 있던 옛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활용을 해가지고 테마 가로화 해가지고 하면 정말 도시재생 사업이 추구하는 우연치 않은 그런 기회가 생겨난 것 같아요. 이게 잘 마무리돼서 다행인 거고 그때는 당신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문제들이. 당신은 이제 뭐 행정은 행정대로 입장이 좀 난감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역에서 이제 사용해야 될 돈이 낭비가 된 거니까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이게 너무 극복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극복이에? 예? 극복한 같이 이렇게 거죠. 갔어야지 극복이가. 그쵸 극복 갔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되돌아가신다면은 진짜 그거 리모델링 처음부터 선택 안 하고 부실 거고 막 던진다. 부시고 이제 새로 지으실 이제 거죠? 그 리모델 공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사잖아요. 그쵸 살 때 이제 구조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서 매입할 때 전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깊이 했었어야죠. 이게 차라리 경험이 됐네요. 경험이 됐죠. 예. 이게 저희가 이번에 2호 공방을 새로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1호 공방을 토대로 2호 그쵸. 공방은 더 좋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야, 이것도 발전하는 그거 극복, 그죠? 그쵸 극복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되돌아간다면 만약 되돌아간다 이건 좀 아니었다 싶은 거 아니었다 싶은 거는 이제 이것도 빨리 말하시네요. 아까 미루시더니 센터장님이 먼저. 문제죠.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집수리 사업 같은 것이 너무 이렇게 그 획일적이고 주민들은 방수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모르는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주민들 의견을 100% 충족을 못 시켜서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런 것들 더 여긴 충족을 좀 시켜줄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주민들 약간 기대감이 좀 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일반 사업만 해라. 그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시재생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 통일성보다는 현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우주시 같은 경우에 지구입니다. 지구. 우주로 발전했다. 우주가 돼야겠어. 지구에 잘한다. 까지 갔죠. 우주다 우주. 네, 우주로 가겠습니다. 집수리 사고를 하는데 만약에 집에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창이 낡아가지고 추워. 네. 그러면은 벽에다가 칠부터 하겠어요? 아니면 창이나 아니면 지붕에 물 새는 것부터? 저는 물 새는 거를 먼저.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가이드라인은 그런 사업들은 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저 국민이 낸 세금 갖고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집수리 사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주민 입장에서 맞아요. 보면 뭐 깨끗한 것도 좋지만 당장 춥고 비세고 이거부터 해결하고 싶겠죠. 야, 근데 근데 그건 안 되니까. 듣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우주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환경 지킴이. 지금은 지구지만 그쵸? 마지막 강의 때는 우주가 우주 되는 거예요. 극복. 네, 극복하셔야 돼요. 네. 총괄 코디네이터님께서는 어떤 게 이건 좀 아니었다. 아 이건 아니었다. 이제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활성화 계획. 그거 뭐냐면 이 사업을 선정이 되려면 사업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공모 제안을 하면 국가에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을 할 때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았는데 사업 계획은 페이퍼상으로는 좋았는데 현장에서 그거 갖고서 그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그러니까 선 계획 후 시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이 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럴 너무 때는 또 힘들어. 약간 속상하셔갖고 집에 가면 또 소주 드시고. 소주는 안 먹는데. 아, 소주 안 드세요? 총괄 막걸리 코디네이터님은 먹는데? 막걸리. 현사장님은 뭐 주량이 어떻게? 주량이 그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어요. 한창 드실 때는 뭐? 한 두세 병씩 먹었죠. 두세 병씩. 대꼬리로요? 이육살이. 짜리. 그런 거. 아, 네.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쵸. 나부터도 모르게 센터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보면 내가 살던 동네가 다 없어졌어요. 지속까지 가능한 게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단독주택 없어지고 중층 아파트 생겼고 어느 날 가보니까 그거 없어지고 또 고층 아파트가 생기니까 내가 삶의 흔적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속 가능해지려고 그러면은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쭉 가는 동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자 그럼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저요? 아직 우주 아니고 지구라고 했으니까 지구시야. 현재는 지구입니다. 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네, 네. 어떤 동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약간 디자인이나 그림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막 벽화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술 작품들이 약간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마을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5시는 병원 있고 학교 있고 마트 있고 편의점 바로 내 집 밑이고 저는 이런 데가 좋죠. 그리고 차 왔다리 갔다리 하기 편하고 엄마 아빠 오기 좋고 이런 데를 원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현실적이시네요. 이게 현실적인 약간 이상적이시고. 제가 좀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질문의 핵심이 지속 가능한이잖아요. 그쵸. 지속 가능하다는 건 내가 그 동네에서 계속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집이 있어야 되죠. 집 있어야죠. 내 살집이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집만 있으면 돼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터. 그리고 집하고 일터만 있으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뭐 병원, 학교. 그런 학교.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변이 이렇게 공원 같은 게 있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싶으면 공원에서도 만나고 이런 환경도 좀 좋아야 되겠죠. 이게 마을의 개념인가요? 저는 그게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런 요 세 가지가 같이 존재할 때 그 마을이 지속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집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 그리고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차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글로 이사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 지속 가능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 4년 동안에 정부에서 우리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 사업비가 2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억을 받고서 이 넓은 지역을 개인한테 주면 큰 돈이지만 지역에다 200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그 돈을 갖고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서 자동차 시동 걸 때처럼 처음에 시동 걸 때 어떻게 걸어요? 시동 걸려고 그러면 한 두세 번 이렇게 돌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큰 차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은 어떻게 보면 시동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일단 차가 굴러가게끔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 육중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마을이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로 이렇게 진화되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어쩜 이렇게 이해 쉽게 이렇게 표현을 또 잘 해주세요 또. 저희 총괄 코디네이터님이 또 교수님이세요. 이건 어쩐지. 박정래 센터장님은 또 구호원 출신이세요. 정말요? 구호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잘하시겠어요. 얼굴이 빨개지려고. 너무 그냥 갑자기 띄워가지고. 제가 오늘 되게 좋은 자리에 온 거네요. 그럼요. 지금 지구 씨는 이제 네. 우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왔으니까 왜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네, 뒤에 이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 정말요? 소개를 했어요. 그럼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많은 거를 준비해 오시고 또 알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했죠. 네. 선물 준비했죠 선물. 쉽게 드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도시재생 퀴즈랑 그 넌센스 퀴즈를 섞었습니다. 빠밤. 운이 좋아야 되겠네. 이건가요? 신거. 알았어 봐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저를 주는 거예요? 저를 주셔야죠. 근데 이거 왠지 틀리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슬쩍 봤는데 저희가 이제 소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은 무엇일까요? 넌센스입니다. 소가 웃는 소리 세 글자. 답은 소개해 주시죠. 시간 드릴까요? 5, 4, 3, 2, 1. 세 글자입니다. 힌트 드리면 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주민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장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이루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아니요. 보기 해야 돼.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드리면 재미없는데. 그거 어떻게 이거 다리를 더 떠시니까 지금. 다리를 더 떠세요? 힌트 드렸는데. 아니 보기 주면 내가 보기 많이 드려야 돼. 지금 전코디님 때문에 어. 아까보다 더 떠신다고 지금 다리를.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스키니시티. 또 2번 스프링시티. 3번 스마트시티. 1번 같은데. 아니요. 답이 안 나왔어. 자, 마지막 4번 스마트시티. 나는 1번 같은데. 다시 가겠습니다. 빠밤.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나가겠습니다. 4번? 4번 스마트시티. 그런 것 스마트 시티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답이 그거였잖아요. 네. 네네. 근데 여기 인천 서구가 네. 네. 도시 비전이 뭐냐면 스마트 에코시티예요. 맞습니다. 서구를 스마트 에코시티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이 소띠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뽑으시고 또 스마트 네. 에코시티도 뽑으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음. 진짜 소가 우하하 웃어. 선물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당겼더니 꼬여버린 더
손수독제. 네, 손소독제. 아, 기대하시면서 드시라고. 역시 저희-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 3강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찾아뵈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멘토님이랑 또 주민분이 함께 오신다고 하니까 아, 주민분들도 함께 오시고요. 그럼요. 이제 주민도 저희 도시재생대학의 패널로 참여를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